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김문수 대세론이 요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김문수가 화제입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소신 발언을 반복하면서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정치인은 등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제 오늘 등장한 인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김문수 현상이 지금 일어날까? 저는 그게 궁금하기조차 합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동안 진정한 우파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그만큼 심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지금 국가위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목말랐다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확인한 대로 김문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시는 얘기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4.3 사태는 폭동이 맞다라고 김문수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흥분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등 역대 보수 정권이 보였던 애매한 스탠스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당연히 세월호 추모공관을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 하고 우려먹는 것도 잘못이라고 김문수는 재확인을 했습니다. 깜도 안 되는 민주당 출신 의원 나부랭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속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한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국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김문수는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의 국적이 당연히 국권을 뺏겼으니까 일본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민주당 의원 친구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뜻입니까? 김문수는 오로지 정확한 역사관에 의해서 상식을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민주당 나부랭이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요한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너무나 후련한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분명하고 반듯했던 자유우파 정치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일이 없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거나 비실비실하는 모습, 타협하는 모습만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저는 김문수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보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8.15 경축사 때 건국절에 건자도 언급하지 않았던 겁쟁이 윤석열보다 차라리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낫더라 라는 얘기까지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썸네일 사진을 보시겠지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절을 전후해서 우리는 한동훈 국힘당 대표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대구시장 홍준표 외에 못지않게 강력한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라고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올바른 사상으로 무장했다는 게 이만큼 소중한 정치적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가 있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백마 타고 오는 제3의 초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미지의 영웅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큼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 곁에 있던 김문수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큰바위 얼굴일 수도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극적인 반전은 김문수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김문수는 대중정치인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김문수에게 재앙은 13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2011년도 일입니다. 저 도지사입니다 라고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는 게 무슨 갑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좌빨 언론들이 그냥 드립다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김문수는 엉뚱하게도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친서민적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 하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이후에도 불행한 일들이 김문수에게 반복이 됐습니다. 2016년 그때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김무겸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2년 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에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2022년 윤석열 정부에게서 장관급인 경산호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급기야 오늘의 발판을 만들기에 됐습니다. 자, 저는 김문수의 이러한 용트림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듯이 김문수는 장관급이 아닙니다. 지금 1951년생입니다. 나이가 7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체급으로 보자면 총리를 하고도 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직은 제 판단에 내년 초까지만 대충 하게 하라. 그리고 바로 총리로 임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로 임명을 해서 진정한 대권 후보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총리 김문수. 저는 중량감이 그냥 딱 느껴집니다. 탄핵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훌륭한 카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말 큰 임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정권 재창출입니다. 보수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윤석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만사가 끝장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김문수만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언급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김문수 이 5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다양한 행정 경험, 기회를 주도록 멍석을 깔아줘라.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연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눈높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런 작업을 진행하길 바란다는 지적까지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세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